타이탑 34쪽부터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랬죠. 그죠? 아주 옛날에. 그래서 얘는 그냥 되게 심심할 때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또 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어. 이목구비가 있잖아. 사람으로 인식. 쟤가 배경이고 내가 얼굴이잖아. 넌 정신을 됐다. 자. 이목구비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2분 크거든요. 내가 딱 하나 2분 크거든. 나 정신 남아. 갑자기 이걸 주름으로 지급해. 자, 탄화수소의 분류 뭐 이런 거는 그냥 쭉쭉쭉 다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안 나오는 내용이야. 다 넘기시고요. 우린 이제 오늘 드디어 화학의 정수로 떠납니다. 68페이지에 화학식량, 몰 여기부터 볼게요. 사실 화학에서 제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맨 앞에 나와서 유감입니다. 1단원, 4단원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니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4단원이 많이 안 어려워져. 많이 줄었어. 근데 1단원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이 내용은 화학의 입문이다. 이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자, 문과 나부랭이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과생들 되게 문과 나부랭이라며 무시하잖아. 문과생들은 또 이과 겁나 무시해. 낭만이 1도 없다며. 그래서 내가 누나랑 싸우는 자꾸 막 우리가 막 문과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날 좋은데 광합성 하자 막 이런 거 되게 승질내면 쟤네는 은유를 몰라 막 이래. 어떻게 인간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염록체가 없는데 막 이러면 은유, 비유, 상징 이런 거 몰라? 막 이래. 몰라 우린 그런 거. 자, 숫자로 얘기합니다. 화학식량 얘들아 원자의 실제 크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선생님 저 이거 얘를 구성하는 원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파. 많이 아파. 선생님 저 여기 산소 분자가 보여요. 어쩌지? 이를 어쩌면 좋지? 자, 안 보여. 그럼 질량도 엄청 가볍겠지, 그지?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우린 어차피 걔네들의 실제 질량을 쓸 일은 없어. 저울에다가 산소 원자 5개만 질량 재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쓸 일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그 실제 값이 뒤에 그 거듭 제곱꼴도 되게 짜증나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인간들이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랑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 수소 분자 하나보다 산소 분자 하나가 몇 배 무거울까? 이런 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가짜 질량을 씁니다. 편의상 가짜 질량을 사용합니다. 자, 원자의 크기와 실제 크기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용합니다. 야, 상대적인 질량을 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기준이 있고 걔보다 몇 분의 1, 걔보다 몇 배. 그러니까 너는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요. 산소를 발견한 이후에 되게 신나가지고 이거 쓰지 마. 산소의 원자 질량을 100으로 하고 산소보다 가벼운 수소, 산소보다 무거운 탄소 얘네들의 질량을 더 가벼운데요. 네, 얘를 기준으로 정했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산소보다 수소가 16분의 1배 가벼워. 헐 그럼 얘는 16분의 100이지. 그리고 산소보다 탄소가 몇 배 가볍냐면 4분의 3배 가벼워. 헐 그럼 너는 75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어머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불편. 제일 가벼운 수소가 숫자가 예쁘게 안 나옴. 그리고 저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했을 때 분수가 계속 나오고 별로임. 그래서 다른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지.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가 되었냐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1000만 가지 화합물 중에 90% 이상은 무엇을 포함한다라고 배웠어? 탄소를 포함한다고 배웠죠. 그럼 자주 나오는 애가 기준인 게 편하겠지. 그지? 자주 나오는 애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정하는 게 되게 사용하기 편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고요. 상대적 질량이니까 그램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네, 그램 붙이면 안 돼요.
이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지? 자,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선생님, 탄소는 질량수 다 12 아니에요? 아니요, 13짜리도 있어요. 지구상의 1.1%는 13짜리 탄소예요. 그래서 노말한 98.9% 존재하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얼마로 딱 정해버리고 얘를 12.000으로 정하고 얘를 12.000으로 정하고요. 나머지를 결정한 것을 우리를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얘를 기준으로 다른 애들을 정합니다. 자, 탄소에 비해서 그냥 한번 들어봐. 탄소에 비해서 수소가 몇 분의 1배 가볍냐면 12분의 1배 가벼워요. 근데 내가 탄소를 얼마로 정했다고? 12.00으로 정했다 그랬지. 그럼 수소는 얼마로 하면 돼? 약 1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뒤에 0.00 띄어도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탄소를 12로 정했으니까 12분의 1배 가벼운 수소는 1로 정합시다. 이렇게 쏙 간단해지는 거야. 기준 잘 정했지, 그지? 그럼 산소 해볼까요? 산소는 탄소보다 3분의 4배 무거워. 그러니까 탄소 4개랑 산소 3개랑 질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정하면 딱 되겠어? 16이요. 숫자가 예쁘게 나와. 그래서 얘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값은 절대불변일까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어서 쓰고 있는 거고 언젠가 화학자들이 아우 질려. 너무 오래 썼어. 바꿔. 그럼 바꾸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자, 중요한 것 옆에다가 또 띵 써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쓴다 안 쓴다? 단위 안 써요. 네, 단위 안 써요. 단위 안 쓰고 그냥 뭘로만 나타내면 된다? 숫자로만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뒤에 원래 소수점이 붙겠죠? 실제 값들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12배, 정확하게 16배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소수점이 되게 길게 붙어. 그러면 우리가 걔를 어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림 값이기 때문에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 원래 산소 계산하면 저거 16 딱 안 나오고요. 원래 15.999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걔를 어림하여 16으로 쓰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원자량은 외울 필요 없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애들은 외우게 될 것이다. 맨날 나오는 애들은 외우게 될 것이다. 우리 벌써 기억하거든. 수소 얼마로 쓴다고? 1이요. 그죠? 산소 얼마로 쓴다고 보통? 16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이렇게 외우게 되신다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 외워서 그걸 써도 되지만 원래는 문제에서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계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69페이지로 오셔서 하이탑에 69페이지로 오셔서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내가 탄소 12짜리도 있는데 얼마짜리도 있다 그랬어, 질량수? 13짜리도 있어. 중성자가 하나 많은 탄소야. 노말하지 않아. 걔는 되게 적은 양 있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체크해줘.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정의. 같은 원소이지만 무엇이 다른? 질량수가 다른. 자, 같은 원소이다라는 말 무슨 뜻? 같은 원소이다. 원자 번호 같다. 원자 번호 똑같으면 같은 원소야. 그리고 원자 번호가 똑같으면 얘들아 뭐의 개수가 다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똑같은 거야. 똑같이 양성자가 6개인데 중성자가 6개인 탄소도 있고 중성자가 7개인 탄소도 있는 거죠. 똑같이 탄소는 탄소인데 더 가볍고 더 무거운 애도 있어. 그럼 나한테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2.000이에요. 탄소가 기준이거든요. 이러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나는 질량수가 얼마인 애를 기준으로 딱 계산한 거야? 12인 애를 12로 정한 거지. 근데 지구상에 그냥 탄소라고 하면 누구도 있어? 13짜리도 있으니까 걔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반이 있어. 그러면 평균 원자량 얼마라고 얘기하면 될까? 탄소의 원자량 12.5예요 하면 돼. 12짜리, 13짜리, 50대 50이면. 근데 다르죠? 비율이 달라요. 비율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12짜리 탄소가 전체 탄소의 98.892% 있대요. 그리고 13짜리 탄소가 1.108%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 평균 값을 구하면 약간 12가 넘겠지. 그지? 근데 12.5를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12.0 몇몇 나오는 정도겠지. 그지? 그래서 얘 쪽으로 지분을 많이 두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 보실래요? 12짜리가 100개 중에 98.892개 있어요. 13짜리가 100개 중에 1.108개 있어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서 더하면 이쪽으로 약간 치우친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됨? 반반이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12.5가 딱 나왔겠죠. 50% 50%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탄소 원자량 계산해서 쓸 때 12.011로 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거 소수점 두 번째 여기까지 나타내요. 첫 번째 자리까지. 보통. 그래서 탄소 다 얼마로 준다? 그냥 12로 준다. 그냥 써도 된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수소예요. 여기 수소 구경해 볼래? 얘들아, 수소는 질량수가 1인 애가 있고 질량수가 2인 애가 있어. 저 질량수가 1인데 쟤네 둘 다 원자번호 1번이지. 원자번호 1번이죠? 그럼 이거 말해봐. 얘 제일 노말한 수소거든.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얘거든. 그럼 원자에게 중성자가 있다 없다? 양성자가 하나인데 질량수도 1이지. 없어요. 얘 말고는 중성자 없는 애가 없어요. 얘만 중성자가 없어요. 원자에게 얘만 중성자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보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근데 우주가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소거든요. 그냥 봐도 제일 간단해 보이죠? 주변에 누가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 하나? 전자만 하나. 얘 주변에 전자만 하나.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돼.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중수소라고 불러. 얘는 그냥 수소고 얘는 무거울 중을 써서 중수소라고 부르거든. 몇 배 정도 무거워 보이니? 딱 보니까. 그지? 응. 한 2배 무거워요.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또 누가 돌고 있고? 도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붙어 있고?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고 얘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하나 돌고 있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야. 얘 산소랑 반응하면 물 되고 얘도 산소랑 반응하면 물 돼. 화학적 성질이 같아.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위원소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걸로 만든 물이랑 이걸로 만든 물이랑 누가 더 무거울까? 얘가 무겁겠지. 그지? 이걸로 만든 물이 더 무겁겠지. 그래서 그 물로 얼음을 얼리잖아. 그럼 원래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이 중수소를 이용해서 만든 물은 얼음을 얼리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런 걸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위에다가 살짝 같이 메모할게요. 자, 동위원소는 여기다가 써줘. 동위원소는 같은 종류 원소니까 무슨 성질 같고 화학적인 성질이 같고 똑같이 수소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땐 똑같이 한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물리변화, 화학변화 중3 1단원에서 배우잖아요. 자, 물리적인 성질이 같다. 그러면 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거. 밀도, 끓는 점 이런 거 있죠. 상태 변화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 안 달라지잖아. 그런 거들의 값이 다릅니다. 이 뜻이에요. 밀도가 다르고 끓는 점이 다르고 질량이 다르고 부피가 다르고 뭐 이런 걸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해. 하지만 반응은 똑같이 수소로서 한다. 수소는 수소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암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보시면 요 딱으로 생겼죠. 그죠? 자, 그럼 평균 원자량 우리 계산 어떻게 했을까요? 1.008 곱하기 100분의 99.985 더하기 2.014 곱하기 100분의 0.015. 너무 조금 있어서 이거 해봤자 티도 안 나겠지. 그래서 계산해봤자 얼마 나온다? 그냥 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뒤에 저 멀리 소수점만 조금 변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수소는 이 상태로 존재한다. 평균 원자량 구해봤자 이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또 다른 애들 평균 원자량 구경해 볼게. 자, 염소 자주 나옵니다. 염소. 우리 염소 C. 자, 질량수가 35인 염소고요. 질량수가 37인 염소인데요. 둘 다 원자 번호 17번이야. 그래서 우리 둘 다 염소지. 염소. 자, 근데 얘는 봐봐. 34.969인 애가 75.77% 있어. 그리고 37에 가깝죠. 얘 이거 35고 이거 37이라고 읽어도 되지, 그지? 자, 35짜리가 75.77%, 37짜리가 24.23%.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약 몇 대 몇? 약 3대 1. 그지? 그러면 얘는 조금 신경 써야겠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누구 쪽으로 치우쳐져 나올까요? 35에 치우쳐져 나오겠죠. 그죠? 35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 이건데요. 자,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해놨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건 첫 번째 자리까지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지냐면 염소가 나오면 35.5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건데 요거를 반올림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산소도요. 계산해보면 15.999 정도 나오거든요. 15.995짜리 16짜리 산소가 대부분이어서 얘한테 가깝게 나오거든. 근데 얘도 얼마로 계산해서 쓰라고 나오겠어? 16으로 쓰라고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뒤로 가셔서 요거 하고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금방 할게요. 자, 70페이지로 오시면요. 분자량 있어요. 분자량. 원자량의 정의가 뭐였어? 아까 원자량이 뭐라 그랬어? 누구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럼 분자량은 뭘 말하는 거겠니? 누구의 상대적인 질량?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뭐 써있지가 않아, 그지? 아무튼 자, 얘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여기 있다. 분자의 질량도 상대적인 질량을 분자량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거 그냥 우리 되게 직관적이고 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 이거 산소 분자거든. 우리 산소 분자식 뭐예요? O2. 그럼 그냥 생각해 봐. 산소 원자 하나보다 몇 배 무거울까? 2배 무겁겠지. 그치. 근데 아까 우리 산소의 상대적 질량을 16으로 바꿔서 쓴다 그랬지. 그럼 얘는 상대적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32.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얘 물이거든요. 산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수소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게 물 분자죠. 우린 이런 애를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H2O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16짜리 하나에다가 1짜리가 2개 붙어 있지. 18.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다? 얘 18이요. 그러면 저 O2보다 얘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O2보다 가벼워요. 32짜리 O2보다 얘가 가벼워요. 그죠? 그럼 산소 원자 하나에 비해서는 얘가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수소 분자 H2거든. 수소 분자량 얼마게요? 2요. 1 더하기 1이요. 얘 방금 얼마야? 18이라고 그랬지. 그럼 H2 분자보다 얘가 몇 배 무거워요? 9배 무거워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쓴다고요. 실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잖아? 박 터져요. 뒤에 10의 마이너스 20 몇 제곱그램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옆에 CO2 얘 겁나 자주 나와서 나중에 분자량을 외우게 될 거다. 가운데 탄소입니다. 우리 탄소 원자량 얼마라고 방금 그랬어? 12.
그럼 얘는 12짜리 하나에다가 산소는 16짜리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CO2의 분자량은 얼마? 44. 44. 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얘들아,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 뭐다요? N2. 질소 원자량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14예요. 그럼 얘는 분자량이 28이지. 질소 말고 우리 공기 중에 또 많은 거 누구죠? 이산화탄. 거짓말하지 마. O2 2등. O2 2등. O2 분자량 얼마죠? 32. 자, 방금 우리 CO2 구했다요. CO2 44였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내가 숨 불어넣은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커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무엇을 싹 더하면 된다. 원자량을 싹 더하면 된다. 나 수학 되게 못하는데 수학 선생님 것처럼 써보려고요. 시그마. 원자량 다 더하시라고요. 되게 문과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하지만 이해되잖아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 자, 원자량을 모두 더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면 과학도 안 되나요? 전 그럼 문과를 가야 하나요? 이러는데 수학을 싫어해도 과학은 할 수 있어요. 저요. 저요. 되게 싫어하고 계산 되게 못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대학교 가서는 계산기를 쓰니까요. 그냥 원자량의 합이라 쓰면 안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난 이렇게 쓸 거예요. 저거 난 이렇게 쓸 거라고요. 자, 불편. 이거 뭐 있어야 되는데, 그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인테그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 분자량 종이가 없다는데. 없어요. 기다려.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예주를 위해 일단 기둘 요것만 하고 문제 풀 거야. 아니요? 자, 무슨 말씀이시죠? 자, 맨 밑에 이온 식량입니다. 요거 쉬워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온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온 식량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고민하지 마. 이온의 상대적인 질량인데 얘들아, 이온은 생각해봐.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원자에서 뭐 하나 잃어버린 거?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지. 원자에서 자 나트륨 원자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들어봐. 양성자가 11개 있고요. 중성자가 12개 있는 원자 핵이에요. 이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 11개 돌고 있어요. 그지? 근데 저 전자 하나의 질량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되려면 그러니까 전자가 1836개 모여야 양성자의 질량이 되는 거야. 전자 하나는 양성자의 1836분의 1배밖에 안 돼. 중성자의 1839분의 1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10개가 됐다고 한들 원자 전체 질량에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그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이온 식량은 그냥 얼마를 쓰면 된다? 나트륨의 원자량을 쓰면 된다. 또요. 자, 니네 알고 있는 이온 중에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OH-? 수산화 이온. 그럼 얘는 산소 하나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디선가 전자 하나 득템 이거지. 근데 이 전자 득템한 거 질량에 영향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그럼 얘 이온 식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산소 16이고 수소 1이니까 그냥 17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됨? 원자량을 그냥 더하면 되고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것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10분 쉬었다. 싫어요. 계산하고 쉬고 싶은데. 너무 계산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주제는 있어 갑니다. 하나만. 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계산하면 안 돼. 여기 너무 쉬운데? 아니요. 자, 여기. 아까 자, 노트 10쪽이요. 노트는 있어, 예주야. 노트는 있어. 노트 10쪽이요. 자, 노트 10쪽에 가운데 예제 2개 보이시죠? 아니요? 나만 10쪽인가 봐요. 10쪽이 아니네요. 넘겨봐. 11쪽? 안 보여요. 11쪽, 안 11쪽. 보여요. 11쪽에 자, 요 예제 2개 해주세요.
쉬워요. 내 인생.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뭘 베끼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선생님이랑 구몬하자. 구몬 선생님들 되게 친절하시더라. 검 선생님 구원 선생님 못해요? 어? 검 선생님 구원 선생님 못해요? 꿈도 안 꿔요. 더하기 빼기 100만 번 반복하는데 계속 틀리는 애들 어떻게 참어? 있어요? 아니 있었어요. 몰라요. 제가 해봤어요. 이런 거 단순 연산 연습하기 되게 좋잖아. 너무 어려워. 성인용 구몬도 있어요. 성인 구몬 있어요. 구몬 일본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끔찍해. 중국어도 있어요. 선생님이 방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문하신다면 되게 곤란한데. 숙제 안 했다고 맨날 혼나고. 자, 같이 해볼까요? 더하기 잘 하셨습니까? 얘 분자 뭐예요? CH4.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거요. 메테인. 자주 나와요. 분자량 얼마게요? 16.0 띄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산소 원자 하나랑 질량이 똑같은 분자인 거지, 그지? NH3. 암모니아는 얼마입니까? 17이요. 쟤보다 조금 가볍네. 조금 무겁네요. 얘 누구게요? H2SO4. SO4 어서 보지 않았냐? SO4? S. 황산이온. 황산이온. 그래서 얘 이름은 황산입니다. 얘가 만들어낸 이온이어서 얘가 황산이온이었던 거야. 얘가 왜 황산화 이온이 아닌지 되게 궁금해했는데 얘가 황산에서 만들어진 이온이어서 그래요.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게요? 98. C2H6O 이렇게 써서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얘가 에탄올의 분자식이기도 한데 또 다른 애들의 분자식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OH를 드러내서 강조해서 쓰는 거야. 얘 누구게요? 46이요. 얘 얼마게요? 46이요. 자, CO2 분자식 얼마게요? 44. 44요. 분자량? 내가 뭐라 그랬어? 분자식? 분자량이요. 네. CO2 분자 이름은 뭐예요? 1, 분자식을 쓰세요. 그럼 이렇게 쓸 거고. 분자 이름을 말하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럼 이산화탄소 몰라요. 와, 국적을 그렇게 밝히시는 겁니까? 자, 현재 사용하는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는 16이야. 산소가 탄소보다 몇 배 무거우니까 산소 대 산소의 원자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12대 16, 3대 4인 거죠, 그죠? 이 비율은 안 달라지죠? 내가 기준을 바꿨더니 갑자기 산소 원자가 무거워지거나 탄소보다 가벼워지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탄소를 24로 정했다면 산소는 오늘부터 얼마로 써야 마땅하다? 32로 써야 한다. 딴 애들이 전부 다 2배로 불어버리는 거지. 산소는 32가 될 거고요. 원래 CO2는 44였잖아요. 근데 24가 되고 32가 됐으니까 얘도 2배로 불 겁니다. 나머지 다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CO2의 분자량은 88로 써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라고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진짜 본격 어려운 거 하러 갑시다. 아니, 아직 안 어려워요.
자, 노트에 있는 문제에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뒤로 넘어가서 14쪽이요. 노트 14쪽이요. 네,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지금 내가 얘가 안 켜져가지고 또 아우 정말 가슴이 답답하네요. 자, 몇 번 푸냐면 그 빈칸 한 성에 1, 2, 3, 4 빈칸 한 성에 1, 2, 3, 4 그리고 OX 문제에 밑에 보면 OX 있죠? OX 1, 2요. 큰 번호 1, 2요. 도전? 하나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조용히. (10의) 마이너스 거듭 제곱꼴 나오는데 그거 뒤에가 똑같으면 개의치 않고 앞에 숫자만 비교하시면 되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선생님 아 1, 2, 3, 4 위에 건 1, 2, 3, 4고 밑에 건 1, 2. 에서 밑에 거 얘는 빼고 3 빼고 X 하지 말고 그냥 빼고 나중에 할 거야. 우리 아직 아보가드로서 안 배웠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탄소 원자들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한 원자들의 상대값을 무슨 양이라고 불러? 원자량이라고 불러. 자, 탄소 하나의 실제 질량이 이거래. 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g이란 뜻이죠. 1g을 10의 23제곱으로 나눈 거 그거 한 조각이란 뜻입니다. 진짜 가볍지. 그리고 질소 한 개의 질량은 3분의 7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g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내가 12로 정했으니까 얘를 그럼 비례식을 써서 구해보면 2 이내를 12로 정했으니까 3분의 7 이내는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이거지. 맞지? 3분의 7은 얼마에 해당할까요? 인 거니까 얼마? 14요. 그럼 질량수랑 그냥 똑같은데요. 자, 늘 똑같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쓰시면 안 돼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분자의 화학식량.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쓰는 거, 화학식은 원소기호로 쓰는 거잖아. 그걸 그냥 다 더해서 나타내는 걸 다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거든. 분자량, 이온량, 원자량, 그리고 뒤에 뭐 실험식량 다 화학식량이야. 을 뭐라고 부른다? 분자량.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나타나라 뿅.
더 나타나라 뿅 덜라웃. 자, 수소를 1이라고 하고 질소를 14라고 할 때 이렇게 다 준다고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다? 17이다. 잘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 되셨죠?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다. O야 X야 이거? X요. 실제 질량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면 탄소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가 얘를 12.00으로 딱 정했거든요. 얘가 기준이거든요. 얘의 4분의 3배 질량을 가지는 원자 X는 원자량이 9이다. 맞죠? 네. 아보가드로수 놔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맞지? 탄소 12, 산소 16일 때 이거 X인데 왜 X게요? 맞아요. 그램 붙여서 틀린 거예요. 훗. 훗. 야, CO2 분자 하나가 44g인 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니? 분자 하나가 44g은 좀 너무하지 않니?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소 AB와 AB로 이루어진 화합물 AB2의 분자량은 AB3 분자량보다 크다 이랬는데 얘가 B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얘가 더 무겁겠죠. 그죠? 그러니까 X야. AB3가 B 하나만큼 더 무겁겠네요. 그래서 X요. 되셨나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하이탑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본격 계산의 향연입니다. 혹은 계산을 진짜 못하지만 여기에는 특화되어 있어. 계산기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네 시험에서 계산기를 쓰실 수 없거든요. 파이팅.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이 너무 질량이 가벼우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을 쓴다 그랬잖아. 그럼 개수를 묶어서 셀 때도 얘네를 모아서 세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산소 원자 10개 가져와봐. 그래봤자 정말 티도 안 나는 질량이기 때문에 얘네를 더 큰 단위로 묶어서 묶음으로 세는 게 좋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세대 차이를 겁나 느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알더라고요. 연필 한 다스 몇 자루? 12자. 그건 맞죠. 그건 다 알아. 자, 이렇게 생긴 애를 12자로 묶어도 한 다스고 볼펜 뚱뚱이 볼펜이지 걔도 12자로 묶으면 한 다스예요. 빨간색 연필 12자루가 한 다스, 무조건 필기도구는 12자루가 한 다스입니다. 그럼 걔라는 몇 개가 한 판일까요? 37. 역시 나랑 같은 세대였어. 요즘 근데 한 판 사는 거 별로 본 적 없지? 네. 엄마가 가끔 마트에서 배달시키시면 이렇게 한 판 오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가기도 너무 불편하고 집에서 계란 30개를 먹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30개 한 판으로 잘 안 산단 말이야. 얘네를 묶어서 팔 때 뭐 10개씩 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제 니네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는 계란 10개가 한 판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인간들이 정한 거니까요. 묶어서 셉니다. 마늘 한 접은 몇 개 묶어서 한 접이게요. 6개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모르더라고. 마늘 한 접은 몇 개가 한 접이게요. 한 개. 아직 처음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네. 마늘 근데 이렇게 알맹이로 파는 거 아니고요. 통마늘 있죠, 통마늘. 김장할 때 마늘 되게 많이 사거든? 이렇게 통마늘을 100개씩 묶은 게 한 접이에요. 근데 그런데 내가 마늘 사러 가가지고 아저씨 저 마늘 2345개 필요하니까 세주세요. 그럼 아저씨 뭐라 그래? 네가 세. 자, 손님께서 세 가지고 가져오시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얘를 100개씩 묶은 거니까 얘를 20덩어리 들고 오고 그리고 3덩어리 더 갖고 오고 나머지 45개만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편리하단 말이야. 묶어서 세는 게. 원자, 분자 같은 알갱이도 묶어서 셉니다. 근데 그 묶음의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들이 약속했어요. 몰이라고 해요. 영어로도 몰이에요. 네. 영어로도 몰이에요. 자, 작은 입자들의 개수를 세는 묶음 단위로 몰을 사용합니다. 그럼 1몰은 몇 개냐? 원자, 분자, 이온, 또 뭐 있지? 전자, 아무튼 걔네들을 다 묶어가지고 셀 때
그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필기도구 종류 상관없이 12개가 한다 쓰인 것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헐 10의 23제곱계는 숫자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니? 몰라. 알 바 아님. 자, 10의 23제곱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걸 23번 한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는 것만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 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인데요. 원래 요 뒤에 소수점이 더 붙어요. 근데 자비롭게 소수점 띄워준 거고 어떤 문제 풀 때는 그냥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근데 이것도 어림값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줘요. 줍니다. 하지만 외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외우게 될 거야. 한 2000번 나오거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우리는 1몰의 개수로 하고요. 그러니까 12개가 1다스인 것처럼 요만큼을 묶은 걸 1몰이라고 하고요. 이 개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불러요. 아보가드로 수. 어떤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아보가도. 아보가드로. 다들 아보카도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 분명 아보카도라고 쓸 거야. 자, 아보가드로. 우리 아보가드로 아저씨 이름을 따서 얘를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이렇게 쓰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해봐. 1몰이 이만큼이지. 그럼 0.1몰은 몇 개 모은 게 0.1몰이야? 6.02 곱하기 10의 20이지. 얘 절반 얼마예요? 3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앞에 숫자만 반으로 줄이면 되죠.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럼 내가 2몰 가져왔어. 연필은 12자루가 한 다스, 내가 2다스 가져왔어. 그럼 24개, 맞지? 그럼 내가 2몰 가져왔어. 그럼 그 속에 입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이거의 몇 배? 2배. 2배. 그럼 앞에 숫자만 곱해.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렇게.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되게 여기서 발작 버튼이 눌리시더라고.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뇨. 참을 수 없군요. 얘를 원래 어떻게 나타내는 게 거듭제곱꼴의 원칙이야? 1204 곱하기 10의 넘. 자, 앞을 1.204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거든? 24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숫자를 쓰는 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우리 그럼 넘어가 볼게요. 아보가드로 수는 도대체 어떻게 정한 거냐? 저 숫자 마음에 안 듦. 그지? 아니, 앞에 6이라니. 너무 이상함. 근데 이거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 체크해줘.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지. 그지? 걔를 진짜 12g 가져오는 거야. 멍 때리지 말고 저쪽 벽을 타고 지금 멍 때림의 기운이 타고 오고 있다 지금.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 12로 정했는데 얘를 12g 가져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헤아린 거예요. 셀 수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 법정 그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하루에 8시간씩 얘를 전 세계 인구가 자 노약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막 태어나서 숫자 못 세는 애들 빼고 자 전 세계 인구가 이걸 세도 몇백 년이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센 게 아니고 계산값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 그게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다큐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린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요만큼을 세가지고 그랬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있더라. 12g 산소 속에. 요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되게 아름다운 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 잠깐만 나 그냥 나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내가 12로 하기로 했죠.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12g 가져왔더니 이 속에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정한 거지.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산소를 가져와 볼게요. 산소 원자량 얼마죠? 16이요. 그러면 내가 산소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똑같은 개수만큼 세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이게 몇 g일까요? 탄소보다 산소가 몇 배 무거우니까 하나당 3분의 4배씩 무거우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가져오면 얘도 3분의 4배 무겁겠지.
그지? 그래서 얘 몇 g이겠다? 16g이겠다. 아하, 16g이겠다. 그럼 내가 이번에 O2 가져와 볼게, O2. 자, 산소 분자 가져왔어, 분자. 산소 분자. 산소 분자를 몇 그램 가져와야 그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있을까? 얘보다 몇 배 무거우니까. 2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2g을 가져오면 되겠죠. 얘 분자량이 얼마였는데요? 32거든요. 얘는 원자량이 아니라 분자량이죠. 나타나라 뿅! 얘 왜 이러죠 오늘? 32g이거든요. 이해돼? 그러면 어떤 물질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그게 몇 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다. 자, 꽂을게요. 기다려. 자, 니는 그래서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 노트로 잠깐 와보실래요? 네네. 화이팅. 노트로 오셔서 이제 본격 연습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딨냐면 우선 이거요. 노트에 13쪽인가 봐요. 13쪽에 밑에 예제하고 박스 있죠? 찾았어? 거기 해주세요. 파이팅!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정의 말해주고 계산? 원래 이렇게야. 진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거는 할 줄 알면 되게 약간 쾌감이 생겨. 근데 이게 정신을 중간에 놓으면 뒤에도 어려워져.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감각이 키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또 돼요. 끝까지 안 되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예제 1, 2, 3만 먼저 해보실래요? 같이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왜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푸는 방식을 외워서 결국엔 풀잖아.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식의 의미가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절대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위에 예제 3개만 같이 할게요. 위에 예제 3개만. 수소기체 3몰이야. 얘들아 수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중학교 지식이 필요해. 우리 분자식 그 분자식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좋아. 수소기체니까 H2죠, H2. 그죠? 여기서 물론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H2 3몰이에요. 그 속에 H2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몇 개?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우리 1몰을 몇 개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하자. 우린 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자,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1다스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3다스에는 몇 개 있니? 물어보는 거지. 그럼 3몰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해주면 되겠죠? 그죠? 계산만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내가 그냥 쓴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6.02 하면 얼마? 18.06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요 문제의 답이에요. 단순해. 1몰이 요만큼이야. 3몰이 몇 개니? 물어본 거야. 3몰은 이만큼이겠지. 저거의 3배. 쌤 뒤에 10의 23제곱이 26제곱이 아니지. 얘가 26제곱이 되려면 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얘는 건드리지 마. 앞에만 건드려. 원래 얘 예쁘게 표기하려면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이야? 원래 어떻게 써야 돼?
1.806 곱하기. 그치. 이게 1.806 곱하기 10이니까 10이 여기 한 번 더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몇 제곱계? 24제곱계. 요렇게 쓰는 게 정답이거든? 근데 신경 안 써도 돼. 요렇게 써도 된다고. 우린 그냥 요렇게 쓰자고.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 염화수소 HCl 분자를 내가 가져왔는데요. 자, 종류 상관없어요. 개수를 셀 때는 연필이든 볼펜이든 12자로 한다스. 자, 분자 이만큼을 가져왔어. 이거 몇 몰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를 뭘로 나눠보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나눠보면 되겠지. 그지? 얘의 몇 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9.03을 6.02로 나누면 되잖아? 요런 데서 약간 수학에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의 베네핏이 있죠. 6.02 반 나누면 3.01이죠. 더하면 9.0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배? 2분의 3배. 1.5배. 그래서 얘는 한 박스 반 가져온 거예요. 1.5몰이에요. 2몰가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분수만 쓰지 마세요. 자, 물 5몰에 들어있는 헐.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해야 돼. 일부러 이렇게 연습하려고 이런 문제 넣어놓은 거야. 물 5몰은 항상 노트에 있는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연습을 위한 겁니다. 5몰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이거 딱 말해봐. 내가 물 분자 하나 가져왔어. 대답해. 자꾸 입으로 말해. 나 이거 한 개 갖고 왔어. H2O 한 개. 이 속에 H 몇 개 들어있어? 2개. O 몇 개 들어있어? 한 개. 그럼 내가 H2O 물 분자 2개 가져왔어. 이 속에 H 몇 개 있어? 4개. O 몇 개 있어? 2개. 내가 이거 100개 가져왔어. 이 속에 O 몇 개? 100개. H 몇 개? 200개 털려 나오지. 그지? 그럼 내가 얘를 봐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가져왔어. 그럼 산소는 몇 개 털려 나와?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있지. 그럼 H는 6.02 곱하기 10의 이렇게 생긴 애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니까 이걸 탈탈 털자고. 그럼 H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곱하기 2만큼 털려 나오지. 까지 이해됐어? 자, H2O 1몰 가져왔어. 그럼 그 속에 O가 몇 몰 들어있는 거야? 1몰. H는 몇 몰 들어있는 거야? 2몰. 그럼 내가 얘를 5몰 가져오면. 자, 5몰 가져와서 털어요. 이 속에 O는 몇 몰 들어있고 5몰 들어있고 H는 몇 몰 들어있겠다? 10몰 털려 나오겠다. 내가 이만큼을 가져와서 조립해야 이거 5박스 만들 수 있겠다. 그지 그지? 이거 5박스 이거 10박스 가져와서 다 풀어놓고 조립해야 이렇게 생긴 거 5박스 만들 수 있겠다. 됨? 그러면 여기서 답을 끝내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몰수가 아니라 뭘 물어보고 있어? 수요. 네. 원자의 개수요. 그럼 개로 대답하셔야 돼요. 5몰은 몇 개? 10몰은 몇 개?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우리 10몰부터 바꿔볼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야. 10몰이면 그거의 몇 배? 10배.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써도 되고 6.02 곱하기 10의 몇 제곱계? 10을 한 번만 더 곱한 거니까 24제곱계 해도 되죠. 그럼 5몰은 이거의 반이지. 그러니까 3.01 그렇지. 곱하기 10의 23제곱계, 24제곱계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요 방식으로 밑에 계산 좀 해주세요. 박스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6.02의 배수들은 나중에 너무 계산에 자주 나와서 외워질 겁니다. 6.02 2배 하면 12.04, 18.06 막 이런 거 외워질 겁니다. 너무 무서운데. 파이팅. 너무너무너무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애들을 다루는 화학자들은 성격이 쪼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모아 와봤자 1g밖에 안 돼요. 하면서
과감하게 하세요. 또 틀리면 또 계산하면 되니까요. 얘네 어제 그거 봤어? 유엔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종료를 선언했어. 글로벌 워밍이었대 원래 지구 온난화가 영어로. 글로벌 워밍은 종료되었다.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다. 아. 다 같이 뒤지는 거야 이제. 근데 정말 실감나지? 너무 덥지? 일정하고 넘었대요? 몰라요. 나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구 끓음이 시작되고 있어야지. 되고 있어? 동정선은 언제예요? 몰라요. 끝나요. 알았어. 알기. 이게 어느 순간 하는 때가 있어. 이게 지금 안 되다가 막 막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군. 이게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지금.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하고 있어 지금. 저 벽을 타고 지금 잠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이가 시발. 자, O2 분자 2몰은 같이 해봅시다. 익히세요 지금. 누군가는 빠르게 익힐 수 있고 누군가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 됩니다. O2 분자 2몰이 몇 개니 물어봤어. 자, 연필 2다스가 몇 개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니까 2몰이면 2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하면 되겠지. 그러면 6.02에다 2를 곱해. 12.04 곱하기 10의 몇 제곱개? 23제곱개. 당연히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개 됩니다. 됨. 앞에 숫자만 늘리시면 돼요. 자, 메테인 분자가 5몰 있어요. 그러면 5다스의 연필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5몰을 다 털면 몇 개 털려 나옵니까? 5몰에 CH4 조립된 애들을 5몰 가져오면 얘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5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는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렇게 쓰고 끝내셔도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자, 물 분자 1몰이에요. 몇 개예요? 나랑 프린트 똑같지? 아마도요?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6.02 나 잠깐 의심했잖아. 내가 이걸 뺐나? 잠깐. 난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 얘 몇 개? 입으로 자꾸 말해야 외워진다고 이것들아. 아보가드로 넘버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옆으로 잠깐 가볼게. 이 속에 O 원자 몇 몰이니? 헐, 야, O2가 2몰이야. 이 속에 이 첫 번째 문제 이거지? 네. O2가 2몰이야? 그러면 O 원자는 몇 몰 있어야 O2 2몰을 조립할 수 있어요? 4몰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맨날 틀리는 사람의 그 회로에는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1몰 이거 있어요. 자, CH4가 5몰 있어요. 그럼 C 원자는 몇 몰? 5몰. H는 몇 개 있어야 CH4를 5개 조립할 수 있어? 그냥 20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이것도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 자, 그 다음 얘는 쉽지용. H2O가 1몰 있다 그랬어요. 앞에 문제예요. 그러면 O 원자 몇 몰? 1몰. H 원자 몇 몰? 2몰 있어야 얘를 조립해서 H2O를 한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몰이 헷갈린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그냥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 CH4 5개? 그럼 그 속에 C가 하나, 5개, H가 20개 있어야 조립해서 5개 만들겠다. 다음 얘는 얘 봐봐 딱 봐봐. NaCl 3몰이야. 이런 데서 중학교 때 배운 거 지식 필요한? NaCl은 무슨 이온이랑 무슨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Na 플러스랑
Cl-가 1대1로 결합해서 하나 만드는 거지, 그지? 근데 NaCl이 3몰이래. 그럼 얘도 몇 몰 필요하고? 3몰 필요해. 우리 Cl이도 몇 몰 필요하고? 3몰 필요해. 그래서 얘네 1대1로 결합시켜가지고 3몰 만드는 거야. NaCl 3몰. 총 이온 몇 몰? 그래서 6몰이야. 양이온 3몰, 음이온 3몰 합쳐서 3몰의 NaCl 만들 수 있습니다. 총 이온수 6몰이요. 6몰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인데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우리한테 이거 계산한 얘기잖아. 그럼 요 앞에만 계산해서 쓰면 된다고. 36.12 비난 금지 비난 금지. 자, 너 하나 틀리면 너 묻히는 수가 있어.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됨? 되고 있어. 쌤, 전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따가 나를 살포시 불러. 되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결국 될 거야. 화이팅!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제 갑시다. 13쪽이 아니 14쪽이요. 니네 14쪽일걸요? 맞죠? 거기에 이제 남은 거 다 푸시면 돼요. OX 문제 맨 마지막에 4번은 내가 비율은 계산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해보세요. 낯선 부분이라 어려운 게 당연해.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 몰이라 써져 있어요. 그거 얘가 스캔하면서 글자가 좀 날라갔어요. 1몰이에요. 뭘 고치시면 되죠? 물. 자, 맨 마지막에 요거 XY 요거 있잖아. 요거 계산 니네가 할 수 없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탄소의 실제 질량이 요만큼이에요. 탄소 원자 하나가 저만큼이야. 우리 탄소의 가짜 질량을 얼마로 하기로 했지? 12로 하기로 했지. 12대 1대 16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X가 탄소 전원보다 12분의 1배 가볍고요. Y가 X보다 16배 정도 무겁습니다. X는 수소고요. Y는 산소겠죠. 근데 아무튼 저 값들의 비율은 저 정도 나옵니다. 이제 거듭제곱골 마이너스 거듭제곱까지 계산할 줄 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X가 제일 가볍잖아요. 제일 가벼운 애로 얘를 나눠보고 제일 가벼운 애로 얘도 나눠보면 돼.
그러면 얘보다 12배 정도 무겁고 얘보다 한 16배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수학이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요 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됐음. 가보자. 1몰은 1물 아니고 이거 글씨가 되게 예쁘지 않아? 물이라는 글씨가. 1몰은 질량수 12인 탄소 몇 그램에 해당하는 원자수를 1몰로 정했다? 12g.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 얘들아,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은 절대불변의 진리일까? 바뀔 수 있는 값일까? 바뀔 수 있다. 뭐가 바뀌면? 탄소. 탄소의 원자량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도 바뀌어요. 탄소 아까 24로 한다 그랬었지. 아까 문제 있었지. 탄소를 24로 씁시다. 이렇게 땡땡땡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나면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수도 지금보다 2배로 커지게 됩니다.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인간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약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중에 그거 나오거든. 자, 6번 1몰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면 NA로 표시합니다. N 원자 3몰은 N 원자 몇 개를 의미한다. 이제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3몰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인 거니까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아, 이거 다 자동 완성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개? 18.06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해돼? 자, 그 다음 CO2 1몰에 들어있는 O 원자의 개수는 몇 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얘들아, CO2는 이렇게 생겼지. 자, CO2 이렇게 생겼지. 이거 한 개당 O가 몇 개씩 들어있어? 2개씩 들어있죠. 그럼 이거 1몰이면 O 원자는 몇 몰? 2몰이겠지. 이렇게 생긴 애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담아와가지고 그 속에 5를 떼서 세는 거야.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에 2배만큼 들어있겠지. 그치? 한 개당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쓰세요. 이걸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 의미가 나중에 들어와요. 자, 암모니아가 0.25몰 알파 아니고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NH3 얘 한 개에 H 몇 개씩 꽂혀 있어요? 3개씩 꽂혀 있죠. 맞지? 그럼 내가 얘를 2박스 가져오면 얘는 6박스 나오겠지. 0.25몰? 그냥 곱하기 3 하면 돼. 곱하기 3. 0.25 곱하기 3. 몇 몰? 0.75몰. 저거 하나 만들려면 3개씩 꽂아야 되니까 3배 많이 가져와야 돼. 네, 아무 상관없어요. 0.5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는 이랬는데 이거 써볼게. CH4 이거 말해봐. 분자 하나에 원자 몇 개? 원자 탄소랑 수소랑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원자 몇 개? 5개의 원자로 돼 있지, 그지? 원자 5개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저거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 5 할 거잖아. 응. 0.5몰의 총 원자 수는 이거 0.5몰 있으면 되고 얘는 0.5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0.5몰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합쳐서 몇 몰의 원자가 필요하다? 2.5몰의 원자. 개로 생각해, 개로. 응. 이거 하나 있으면 얘 5개니까 저거에 5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 밑으로 내려갔어. 아보가드로 수가 이만큼일 때,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아보가드로를 이걸로 하재.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그러면 5의 원자량이 16이면 이랬는데, 자, 5의 원자량이 16이면 5, 1몰의 질량은 몇 g이라고? 16g이라고. 맞지? 근데 산소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질량이 16g인 거지.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을 구하려면 16g을 뭘로 나누면 돼? 아까 들었어. 6.0이 아니고 여기서 6이네요. 6. 그죠? 6 곱하기로 했네요.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누면 돼? 6 곱하기 10에 23제곱 개로 나누면 이게 한 개당 질량이 나오겠죠. 맞음? 이것만큼 모았더니 16g이래. 그럼 한 개 질량은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앞에 숫자만 구해. 6분의 16 얼마? 3분의 8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g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맞네요. 계산 모르겠어요. 그럼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옆에 3번이요. 이거요, 이거. 얘들아, NaCl 1몰에 Na 플러스 0.5몰 들어있냐? 1대1로 결합할 건데? Na 하나, Cl 하나 가져와야 하나지. 그러니까 0.5몰이 아니라 몇 몰? 1몰. X. 그 다음 H2O는 이렇게 생겼어. H2O 이렇게 생겼어. 이거 한 개의 원자 그렇지. 원자 3개죠. 그럼 2몰이면 원자 몇 몰? 6몰이지. 그러니까 맞지. 원자량이 32예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질량이 32g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럼 한 개의 질량은 32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내려가서 4번.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다. 자, 이건 내가 계산 안 해줬어도 니네가 풀 수 있는 문제야. x가 더 큰 숫자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y 원자량은 탄소의 2배보다 크다 이랬는데 y 원자량 16입니다. 저기 내가 계산해놨어요. 탄소는 12예요. 12의 2배면 24니까 얘가 더 작네요. x. 그지? 선생님 이런 계산에 되게 특화돼 있지. 되게 빨리빨리 하고 있지 않냐? 스스로 칭찬해. x2y의 분자량은? x가 1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16이지. 18입니다. 얘는 12고요. 큰 거 맞네요. 5예요. 좀 할만한 것 같아. 계속 연습할 거야. 결국엔 될 거야. 좀만 쉬어. 파이팅. 못 가요. 자, 우리 아까 요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거 그 노트에 얘 좀 정리하고 갈까요? 어디냐면 11페이지에, 아니 12쪽이요. 니네 노트 12쪽이요. 노트 12쪽에. 자, 여기다가 써주세요. 1몰은 원자나 분자, 이온 같은 입자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12쪽 아닙니까? 맞지? 응. 12쪽이지. 완두통. 네. 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고, 그리고 1몰 아보가드로 수는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1몰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언제든지 아보가드로 수도 바뀔 수 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자, 요거 하이탑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내가 완두콩을 세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자, 일단 북한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 그리고 독도 울릉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그 영토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완두콩을 쌓을 겁니다. 쫙 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높이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간대요. 계산해보면 1100km요. 근데 우리 배운 게 있다. 지구 대기 몇 킬로미터까지? 3000km. 지구 대기 몇 킬로미터? 30.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10km. 중3 거에 기권 나올 때 나오는데 10km, 10km. 1000km까지가 지구 대기고요. 대부분의 대기는 10km쯤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아래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완두콩을 아보가드로 수만큼 쌓는다면 얘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이거 한 사람당 그러네요. 맞아. 몇백 년이 아니라 몇백만 년이네요.
한 사람당 1초에 하나씩 세가지고 지구상에 70억 명이 하루에 8시간씩 개수를 센다고 하면 아보가드로 수를 다 세는 데는 785만 년이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우리 이제 여기다가 체크 좀 해주실까요? 자, 원자량, 분자량, 이온량 등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아까 우리 이거 잠깐 얘기했었지. 분자량에다가 산소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그게 산소 1몰의 질량.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원자 1몰의 질량. 그래서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값이 원자, 분자, 이온 1몰의 질량과 같다. 정의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요. 탄소 원자량이 10인데 12g을 1몰로 딱 정했기 때문에 탄소보다 12분의 1배 가벼운 수소는 똑같이 1몰게 가져오면 1g인 거지. 그리고 질소는 수소보다 14배 무거워. 그러면 수소랑 똑같이 개수 가져오면 14배 무거우니까 14g이겠지. 원자량,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그게 1몰의 질량입니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물은 1몰이 그럼 몇 g이야? 물은 18g. 18을 얘기할 때는 속삭이지 말아줘, 알았지? 밝고 경쾌한 어조로 얘기해주세요. 18. 그렇지. 그램을 붙여야지. 물 1몰은 18g입니다. 근데 물 분자 하나보다 딱 봐도 포도당이 무겁게 생겼죠? 포도당 분자가 10배 무겁거든요. 그러면 속삭이지 말라고 18이라고 속삭이지 말라고 해서 지금 넘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18, 하고 있어. 자, 포도당은 그러면 1몰을 가져오면 몇 g이겠다? 180g이겠다. 그럼 얘들아 이거 말해봐. 내가 포도당을 18g 가져왔어. 그럼 몇 몰이게요? 18분. 180. 머릿속에 18밖에 없으면 안 돼. 자, 다시 잘 들어봐. 1몰의 개수가 180g이야. 근데 내가 포도당을 18g만 가져왔어. 그럼 그거 몇 몰이야? 0.1몰. 0.1몰, 10분의 1몰. 이제 이해됐어? 그럼 내가 포도당을 2몰 가져왔어. 그럼 몇 g이겠어? 1몰이 180g이야. 2몰 가져왔어. 그럼 몇 g이야? 360g. 되고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물 분자와 포도당 분자인데요. 자, 둘의 질량을 같게 가져왔다면 그 속의 분자의 개수는 얘가 많을까, 얘가 많을까? 네. 얘가 누군데요? 제요. 물이 많을까, 포도당이 많을까? 자, 다시 내가 이거 180g 가져왔어. 그럼 포도당 분자 몇 몰? 1몰. 물 180g 가져왔어. 그럼 물 분자 몇 몰? 10몰. 10몰. 그러면 똑같이 180g 속에 누가 개수가 많이 들어있어? 물이 몇 배 많이 들어있어? 10배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되고 있음. 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되고 있음. 자, 요거 해보시는데 내가 원자량 드립니다. 원자량이요. 위에다가 쓸게요. 수소 1이고요. 탄소 12로 쓰시고요. 산소는 16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NA는 23이고 우리 CLE는 35.5예요. 왜 이렇게 애매해요? 애매하다니요. 아까 평균 원자량 보셨잖아요. 35.453에서 줄여드린 건데요. 자, 밑에 채워주세요. 꼬고. 뭔가 문제가 계속 누적됩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고 해.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으로 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냥 입으로 하시죠. 아니요. 분자량을 구해야 되지. 1몰이 몇 g인지 알아야 1.5몰이 몇 g인지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건 원자량이죠. 아, 얘네가 분자잖아요. 얘네가 여러 개 껴있는 애들이. NaCl은 물론 분자가 아니고요. 아무튼 중얼거리지 마. 저 잠라인들. 잠이 깨셨나 본데. 제가 배웠어요. 자,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잠시만요. 하나만. 제면 안 돼요. 밑에 3번 내가 해볼게요. 쉬워 보이니까요. H2O 분자 4몰은 몇 개입니까? 24. 이제 이건 할 수 있지. 4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자,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hlю하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4배만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H2O가 24.02 곱하기 10에 왜 0이죠? 0.8 아닙니까? 0.8. 곱하기 10의 23제곱계까진 됐어? 자, 그럼 이게 몇 g일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맞아. H2O 분자량이 얼마니까? 얘가 18이니까. 얘 분자량 18이거든? 그러면 내가 H2O를 1몰 가져왔을 때 질량이 18g입니다. 라는 뜻인 거지? 그지? 근데 4배 많이 갖고 왔대잖아. 4배래. 그러면 4 곱하기 18 해주셔야 되니까 72g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나머지도 해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가 없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자마자 이걸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지.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거든. O2 분자 1몰은 몇 개? 1몰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자, 근데 O2는 분자량 얼만데? 자, 구몬하실 분들 지금 파티원 모집. 자, 16짜리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32. 그럼 얘는 1몰이 몇 g이란 뜻? 32g. 자, CH4 메테인이요. 여러분 메테인 분자량 얼마게요? 16이요. 그럼 얘를 1몰 가져오면 몇 g? 16g. 그지? 근데 16g을 1.5몰 갖고 왔대잖아. 1.5가 2분의 3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몇 g? 24g. 개수는요. 1.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서 쓰면 9.03이요. 아까워서 본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NaCl 2몰은 몇 g이냐 물어봤어. 얘들아 NaCl 화학식량 얼마예요? 23 더하기 35.5요. 그래서 얼마? 58.5죠. 그러면 내가 NaCl 1몰을 가져오면 58.5g이란 뜻이지. 2배만큼 가져왔지. 그러니까 2 곱하기 58.5지. 그래서 몇 그램? 117g. 자꾸 머리를 쓰고 입으로 말하고 확인하고.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해 요거까지 하고 하자. 요거까지. 자, 힌트 써야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있잖아. 또 뭘 했어. 자, 우리 이제 1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분자를 1몰계 가져오면 그 분자가 몇 개 있다는 뜻? 이제 지겹게 말할 수 있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를 모아봤을 때의 개수를 1몰계라고 하죠. 걔네들의 저울에다 올려봤어. 이만큼을 모아서 저울에 올려봤다? 그랬더니 걔네들의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인 거랑 질량이 똑같더라? 그램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지, 맞지? 근데 얘가 기체일 때 부피를 재본 거야. 부피를. 뭐하러요? 자, 니네 샤를 알지, 샤를? 네. 응. 그
샤를 친구 아니야.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자, 일단 기체를 내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를 재봤거든요. 기체 1몰계를 가져와서 O2 이만큼, H2 이만큼, 우리 CO2 기체 분자 이만큼 가져와서 부피를 쟀더니 부피가 다 똑같더래요. 이거 중3 1단원 배울 때 나와요. 중3 1단원 배울 때 기체 반응 법칙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게일이삭? 샤를 친구? 게일이삭? 그 사람이 이런 거 했었어. H2랑 O2랑 만나가지고 H2O2 수증기 만들 때 2대 1대 2입니다. 그래서 얘 두 부피랑 얘 한 부피랑 반응했더니 얘가 두 부피 생겨요.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걸 분자 모형으로 나타낼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요 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요 라고 가정했던 사람의 이름이 아보가드로예요. 기억하시나요? 아보가드로 이 가정을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라고 불러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 기체 분자가 1몰계 있으면 그 부피가 22.4L이다.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는데 기체의 경우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측정하면 22.4L이다. 우리 0도씨 1기압을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 표준 상태라고 해요. 표준 상태. 자, 화학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인데요. 여기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부피를 재니까 22.4L였다. 그럼 말해봐. 2몰의 기체를 가져와서 통에다가 가둬놨어. 그러면 걔는 어머 영상이 안 찍혔네. 자, 2몰의 기체를 가져와서 통에다가 담아놨어. 그러면 몇 리터겠어? 44.8리터. 기체 종류 상관없이. 기체 종류 상관없이.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에 수소 분자 되게 쬐끄맣게 그리고 산소 분자 크게 그렸는데 같은 통 속에 하나씩만 그렸죠. 왜 그럴 수 있는 거야? 큰 분자가 더 많이 들어가지, 더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같은 크기의 부피 안에? 왜 같은 크기만, 같은 개수만큼 들어갈 수 있어? 기체는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지, 분자들이. 분자 크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네가 개수가 중요하지 실제로 분자가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개수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자, 2분의 1몰 가져왔어요. 기체 분자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가져왔어. 그러면 몇 리터를 차지할까요? 11.2리터. 4분의 1몰 가져왔어요. 그럼 부피 얼마 차지할까요? 5.6리터. 이거 10배만큼 가져왔어요. 10몰 가져왔어요. 그럼 몇 리터 차지할까요? 224리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자, 뒤에 그만 깝치고. 자, 여기 써볼게요. 1몰의 기체는, 여기다가 체크.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0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종류 관계없이 언제나 몇 리터를 차지하고 있다? 22.4리터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산소 분자를 저만큼 가져오든 수소 분자를 저만큼 가져오든 다 22.4리터를 포함하고 있다. 까지됨? 그럼 나 이거 같이 해봐. O2 기체 1몰 몇 리터? 22.4리터. 암모니아 기체 2몰 가져왔어. 그럼 몇 리터? 44.8리터. Cl2 기체. 자, 종류 상관없다 그랬지, 그지? 0.5몰만 가져왔어. 그럼 몇 리터? 11.2리터. 0.75몰. 헐. 0.75면 4분의 3이잖아요. 그지? 그럼 5.6이 4분의 1몰이었으니까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16.8리터. 계산은 니네가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럼 앞에 채워볼게. NH3 2몰입니다. 와, 여태까지 겁나 많이 했던 것들이네요. 자, NH3 2몰입니다. 몇 개? 12.04. 거봐, 이것만 할 수 있어도 그게 어디야? 이것도 못했는데.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몇 g일까요? 를 아시려면 뭐가 필요해? N14, H1, Cl은 35.5. 헬륨은 1원자 분자예요. 혼자 다니는 데 분자입니다. 원자량 4예요. 그럼 암모니아 분자량 얼마?
분자량. 17. 그럼 얘는 1몰이 17g이란 뜻이니까 2몰이면 몇 그램? 34g.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Cl2는요. 35.5의 2배네요. 그죠? 그럼 1몰이 몇 그램? 71g. 1몰이 71g. 근데 반만 가져왔대. 반만 가져왔더니 11.2리터를 차지하고 반만 가져왔으니까 질량도 35.5g밖에 안 되는 거지. 1몰의 절반. 개수도 절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헬륨은 원자량이 4인데 1원자 분자여서 얘는 분자량도 4예요. 혼자 다니는 애거든요. 원자가 곧 분자 역할을 하는 애거든. 둘둘 안 붙어 다니고. 근데 얘를 내가 1몰 가져왔으면 4g인데 4분의 3몰 가져온 거잖아. 자, 4분의 3몰 가져온 거니까 몇 g이겠어? 3g이겠죠. 개수는 난 이거 너무 귀찮. 4분의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우리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합시다. 계산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됨? 여기까지 됨? 네. 자, 1몰은 모든 분자가 몇 개를 갖고 오면 그게 1몰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가져오면 그게 1몰이다. 근데 걔네들의 질량을 재보면 뭐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값이 나온다. 근데 걔네가 통 속에 넣었더니 0도씨 1기압에 뚜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에 넣었더니 몇 리터를 차지하고 멈춘다. 22.4리터를 차지한다. 모든 기체는 1몰에 22.4리터이다. 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뒤에 있어요. 자, 요 박스를 다 채우시면 됩니다. 뒷장에 요 박스를 채울 줄 아시면 아, 내가 그래도 몰과 관련된 계산을 할 줄 아는구나. 고기요. 파이팅! 바로 뒷장이요. 16쪽이요. 채웠어요. 이게 우리 되게 비례관계잖아, 전부 다. 그지? 1이 이거니까 2는 이거야. 이게 비례관계잖아요. 근데 이 비례관계와 관련된 뇌구조는 되게 계단식으로 발달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미치겠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이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뇌구조가 바뀌어요. 머리가 커요. 그래서 뿅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본인이 아직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됩니다. 그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 될까요? 되긴 됩니다. 아, 개개인의 그 발달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개인. 근데 되게 똘똘한 그 초딩들 있잖아. 걔네들 이거 비례 계산 되게 못하거든요. 계산은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약간 멍충멍충한 고1들은 이건 또 해요. 그 머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빠릿빠릿한 계산은 못해도 이 관계를 이해하는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좌절하긴 일러. 언제 더 큰 좌절이 뒤에 남아있거든. 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 다 돼요. 자, 볼게요.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왜? 모르겠어요. 왜지? 다 빨리 해봐. 했어요. 요거 채울 수 있으면 인정. 스스로를 매우 칭찬해도 돼. 하지만 못 채운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음. 할 수 있어. 맞아. 몰수를 먼저 채우시는 게 좋을걸요. 얘네를 보면서 몰수를 채우시고 환산하시는 게 편해요. 뭐지? 오, 잘했어. 잘했어. 저도 칭찬해주세요. 이런 칭찬 원하는 거야? 이런 칭찬. 잘하네요. 개 같어. 해봐. 아이씨. 금쪽이야, 금쪽이. 저 눈. 왜 눈 세모나겠어? 저 마음에 안 들죠. 왜 세모나겠어? 짜잔. 여기 이거 이상한데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지? 마음에 안
만들죠. 그리고 여기 다시 봐. 몰수가 이상해. 몰수가 다 이상하다. 빨리. 머리 가는 자, 부피가 22.4리터야. 그럼 몇 몰? 부피가 22.4리터야. 그럼 이 기체 몇 몰? 1몰. 모든 기체 부피. 오. 그럼 얘는 이거 아니잖아. 1몰의 질량이 28이니까 분자량도 뭔지 알겠지 이제? 이거 아직 안 했어. 여기까지 이거는 맞게 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만요. 자, 표는 채우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직 여기를 못 봤어. 내가 여기를 못 봤어. 잘하고 막대가 있어요. 자, 저쪽 잠라인.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얘들아, 이거 봐봐. 그게 딱 봐서 답 나오는 게 없고 다 이제 약간의 사고력이 계속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되게 피곤하죠. 알겠어. 전선 불편. 자, 됐죠? 자, 부피가 22.4리터인 기체가 있어. 그럼 나는 이 기체를 몇 몰 가져온 거야? 1몰 가져온 거야. 그걸 먼저 여기다 딱 쓰는 거야. 너 1몰이구나. 근데 1몰의 질량이 28g이래. 그지?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 이내였던 거야? 20. 원래 28이었던 앤 거야. 그래 그럼 1몰의 질량이 28g이래. 1몰인데 28g이래. 내가 이 기체를 22.4리터 딱 가져와가지고 이 안에 1몰이 들어있는데 얘를 저울에다 올렸더니 28g이래. 그럼 얘는 분자량이 원래 얼마 이내야? 28이네야. 만약에 분자량이 100이 저울에 올렸는데 100g이야. 그럼 얘는 분자량이 100이네였던 거지. 자, 두 번째. 부피가 11.2리터야. 자, 내가 통에 기체를 담았는데 아까 절반밖에 안 된대. 그럼 얘는 1몰이 아니라 몇 몰을 통해 담아온 겁니까? 0.5몰을 통해 담아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0.5몰을 통해 담아온 건데요. 얘는 분자량을 줬어. 분자량이 44야. 그럼 1몰이 몇 g이란 얘기? 44g인 기체인 거지. 내가 이 기체를 1몰 가져왔다면 44g이었을 거야. 근데 반만 가져왔죠. 그러니까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22g이겠죠. 이해돼? 단위는 안 쓰셔도 되는 게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쓰는 게 더 보기 좋아가지고 0.5몰이 22g이고 걔를 저울에다 통에다 담으면 11.2리터를 차지해요.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고요. 질량은 저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몰이 몇 g인 기체야? 32g인 기체지. 맞지? 1몰이 32g인 기체야. 라고 힌트를 준 거야. 근데 내가 몇 몰만 가져왔냐면 4분의 1몰만 가져왔죠. 1몰 다 박아세요. 이거 저울에 올리면 32g이에요. 근데 그거에 4분의 1만 더러운 거야. 그럼 얘가 몇 g이겠어? 8g이겠지. 그럼 얘가 몇 리터를 차지하겠어? 5.6리터만 차지하겠지. 그지? 1몰 가져가라 그랬는데 4분의 1만 더러웠으니까 나머지 값도 다 4분의 1이 되는 거지. 마지막 0.1몰인데 얘를 저울에 올렸더니 6.4g이래. 헐, 그럼 얘 1몰을 저울에 올리면 몇 g이겠어? 64g이겠지? 그럼 얘의 분자량이 얼마일 것이다? 64일 것이다. 근데 내가 얘를 64g을 이만큼 통에 담으면 22.4리터인데 그거의 10분의 1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도 2.24리터로 10분의 1만 더러운 거죠. 짐 싸지 마시고요. 아직이요. 자, 그럴 리가 없는데. 왜죠? 선생님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 다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도전이 되는 문제를 하나만 해보죠. 에바세바 참치 꽁치. 여기요. 17쪽에 8번이요. 파이팅. 자, 힌트 드려요. 입자 수를 물어봤는데 이거 개수로 바꾸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져. 입자의 몰수를 구하시면 비교가 가능하죠. 그죠? 몰수로 다 계산을 해서 써주세요. 8번이요. 8번. 이것만 해요? 네. 나머지는 숙제거든요. 녹화되고 있어요. 방금 저 금쪽이는 이성택이에요. 그쪽이 아니라 빨리 해. 오은영 써는 조용히 해. 조용히.
자, 각각 몇 몰인지 써보세요. 몰이 뭔지 모르던 인간들이 이걸 하고 있잖아. 이 얼마나 훌륭한가. 네, 뭐. 안 깨져. 네,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진짜? 원자와 분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N2는 분자고요. 원자는 N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얘들아, 일단 이거 뭘로 바꿔? Fe 56g. 1몰. 근데 Fe는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이게 금속 형태거든. 분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1몰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1몰입니다. 철 기화할 수 있어요? 네. 자, 질소 N2, N2이몰이야. N2이몰. N2이몰. 근데 우리 N2 한 개당 N 원자 몇 개? 2개씩 들어있지. 근데 내가 제일 2몰 가져왔어. 그럼 N 원자는 몇 몰이겠어? 4몰이겠죠. 한 놈당 2개씩 붙어 있으니까요. 약간 그런 볼펜 있잖아. 빨강이랑 파랑이랑 같이 있는 볼펜. 그럼 볼펜 하나에 볼펜 2개인 거잖아. N2도 2개 원자 붙어서 한 덩어리. 자, 물 36g 몇 몰? 오, 그것만 계산해도 아주 훌륭해. 18로 나눠보면 되죠. 18g 1몰이니까요. 그래서 얘가 2몰. 이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인데 얘도 한번 써볼게. 자, H2O 한 개당 원자 몇 개씩 꽂혀 있어? 3개씩 조립해서 저거 하나 만든 거지, 그지? 그럼 2몰에다가 몇 배? 3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몇 몰? 6몰. 그래서 답이 3번인데 포도당 180g 몇 몰? 1몰. 그럼 그 안에 원자수 아니지? 원자수 아니고 그냥 C6H12 O6 그냥 얘 말하는 거지. 네. 얘 1몰이지. 네. 그래서 탈락. 야, 이거 만약에 원자수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24. 24 곱해야 되죠. 네네. 자,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의 암모니아 분자수는 몇 몰? 2분의 1몰. 그렇지. 그래서 답이 3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숙제는 이 계산 문제를 이제 엄청 반복해가지고 오실 건데 빨리 안 풀면 잊어버려요. 숫자 몇 쪽이에요? 기다려 적어드릴게요. 자, 빨리 안 풀면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오기 직전에 하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보시고 선생님 그럼 어차피 올 때 잊어버리는데요. 나랑 같이 풀 거니까 또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푸세요. 안 까먹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숙제 조금 많아요. 네? 오늘 우리 한 번만 해주세요. 기둘. 하이트가 많아요. 잠깐만. 나 말 시키지 마. 헷갈려. 헷갈려. 20쪽. 나랑 다른가? 20쪽. 20쪽 봐봐. 20쪽. 그거지, 그거. 거기까지. 이거는 노트. 힙합이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도전. 기둘. 82. 82에 시끄러 거기 8 조용히 해. 82에서 84.
82에서 83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 시험은 우리 노트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 수준의 계산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시고 연속이었어요. 뭐라고? 주기를 탔네. 아 원소 기호는 내가 제 시험자만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조심해서 가.